안녕하세요. 변한현의 변교론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면역이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힘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면역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면 어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주로 비염, 아토피, 생리통이고요. 점점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더 심해지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홍박성 낭창, 백선, 백납, 백반, 생장증후군, 콜론병, 베체트병, 궤양성 대장염 굉장히 많고요. 그 끝은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옛말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원인 모를 병은 없거든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증상을 쫓아서 치료하게 되면 증상이 좋아졌다 나빴다를 반복하지만 원인을 치료하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나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점점 진행이 되면 염증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요. 통증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나를 방어하는 그런 군인, 국가로 말하면 군인이 다 전멸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적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거랑 똑같아서 내 몸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원형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강하고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장과 뇌가 미주신경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게 되면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이 염증이 더 심해져서 탈모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힘이 면역인데요. 면역세포의 80%가 소장에 있습니다. 결국은 소장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운명적으로 염증에 취약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염증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장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장은 해부학적으로 가늘고 꾸불꾸불하고 길고 길이가 무려 7m나 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기가 힘들고요. 겨우 내시경하는 것이 캡슐 내시경인데 소장의 기능을 캡슐 내시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소장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 5시간 머무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양소를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소장벽에만 육모가 있고요. 이 육모를 펼치면 학교 테니스장 2배 정도 면적이 되는데 이 육모는 무려 400배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캡슐 내시경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육모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직접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과학의 발달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소장의 육모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체온과 자가 면역 질환이 관계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 오게 되면 뇌에서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안 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에서 체온을 조절하게 되는데 결국은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체온에 변화가 있는 거죠. 결국은 장과 뇌와의 연관성을 알아야지만 이 답을 볼 수가 있고요. 소장의 면역세포의 80%가 있기 때문에 소장이 좋지 않게 되면 자율신경계 조절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날이 더운데도 굉장히 춥거나 추운데도 굉장히 덥다고 느끼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장과 뇌와의 연관관계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다 관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환자가 백신을 맞게 되면 항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단 너무 몸이 약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항체가 생기기 전에 균이 나를 침범해서 더 몸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백신을 맞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면역이 완전히 바닥이 된 상태에서 균이 들어오니까 이기지를 못해서 돌아가시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컨디션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환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백신을 안 맞고 계셔요. 이분은 이미 본인이 백신 맞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서 안 맞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다만 자가면역 질환이 있더라도 몸 관리를 평소에 잘하고 섭생을 잘해서 면역 체계가 좀 견고해지고 올라간 상태라면 백신을 맞아도 무관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완치가 될까요? 양방병원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은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자가면역 질환이 왜 왔는지를 몰라요. 왜 왔는지를 몰랐는데 어떻게 낫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는 것이에요. 어떤 약이 면역을 올린다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면역하면 우리 인삼, 홍삼 생각나시죠? 이런 것은 밑반독에 물 붓기고요. 음식이 에너지가 되는 대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단지가 있는데 단지 밑이 깨져 있다면 넣는 게 중요할까요? 떼우는 게 중요할까요? 넣는 것은 단지가 깨진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죠.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치료해야 그 다음에 면역이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공격하는 힘인데요. 면역 체계가 잘 정비된 사람은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이 됐을 때 내 새끼다. 이걸 면역 관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면역에 관용을 베풀어서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면역 체계가 깨져 있으면 얘를 외부의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을 해서 유산이 되는 것이라서 유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됐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것이고 소장이 나쁠 확률은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가 먹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나 음식은 홍삼일까요? 그것은 건강기능식품에 면역 증진 홍삼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가면역 질환에 가장 좋은 음식은 오히려 육류나 해물류, 그리고 지방류, 그리고 신선한 채소가 좋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모든 고기가 좋은데 조리법에서 이것을 밀가루를 입혀서 튀기거나 이런 것은 해롭고요. 그냥 고기를 삶거나 구워 먹는 거 이런 건 좋고요. 생선도 조리거나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튀겨서 먹는 것은 아주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는 신선하다면 고기랑 야채를 1대1로 드시면 좋고요. 특히 지방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방에는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이 있잖아요. 포화지방은 포화가 된 지방이라서 버터라든지 코코넛 오일 이런 것이 포화지방이고 고기에 있는 지방이 포화지방입니다. 불포화지방은 불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뭐 이런 것이 좋은데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고열로 이게 하게 되면 산화가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콩을 짜면 기름이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페놀이라는 성분을 넣어서 기름을 짜고 다시 페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180도로 과열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열에 가열하게 되면 산화가 돼요. 보기에는 굉장히 맑고 깨끗하지만 이런 기름, 콩기름, 옥수수 기름 이런 것은 까놀라 이런 것은 해가 되고요. 압착해서 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유, 생으로 짠 참기름, 생으로 짠 들기름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저희 네오난 환자 중에 체중이 무려 28kg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추위를 타고 먹지를 못하고 가스가 차고 머리도 아프고 잠 못 자고 추위를 타서 여름에도 완전히 외투를 입고 올 정도의 환자였는데요. 이분이 병원을 안 다녔겠어요? 한의원을 안 다녔겠어요? 굉장히 병원을 전전했죠. 그러다가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장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장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42kg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잠도 잘 자고 피로감도 없어지고 추위를 덜 타서 여름에 입었던 외투를 지금 가을이 됐는데도 외투를 안 입고 걸어 다닐 정도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피로감이 없어지면서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식욕도 좋아지고 이렇게 된 환자가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한 지 10여 년이 됐고요. 공통적인 특징은 많은 의사, 한의사가 약을 주지만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제가 간이 나빠서 약을 먹고 있는데 술을 같이 먹는다면 낫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여러분들이 식생활에서 먹고 있는 그런 음식이 여러분들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자가면역 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금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반드시 나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 이유는 원인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원인을 꼭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지긋지긋한 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희망을 갖도록 하십시오.